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수를 좋아하는 것과 가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보통 우리가 가수를 좋아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노래 진짜 잘한다. 목소리가 너무 좋다. 무대가 멋있다. 그런데 임영웅을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믿고 듣는 가수야. 신곡이 나오면 무조건 좋을 거야. 콘서트를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잘한다는 건 평가예요. 하지만 믿는다는 건 관계예요. 오늘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한 명의 가수가 실력 있는 사람에서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처음 임영웅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존 팬분들은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16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영웅은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정식 데뷔했어요. 당시에는 솔직히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죠.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실력을 쌓아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임영웅을 기억하는 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과장이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노래를 부를 때, 특히 감정적인 노래를 부를 때 가수들은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물을 글썽이거나 목소리를 떨거나 제스처를 크게 하거나. 물론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임영웅의 스타일은 달랐어요. 감정을 짜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리해서 곱게 건네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라이브에서 고음 부분이 나오면 듣는 사람이 긴장하잖아요. 저 올라갈 수 있을까? 목 안 갈라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임영웅의 라이브는 좀 달라요. 고음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듣는 사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안정적으로 소화하니까 듣는 사람도 덩달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안정감. 잘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편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찾는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 꼭 미슐랭 별을 받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자주 가게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요. 맛도 좋지만 가면 늘 그 맛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임영웅의 노래가 딱 그래요. 언제 들어도 그 퀄리티가 보장되니까 믿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볼게요. 2020년입니다. 2020년은 임영웅에게 정말 중요한 해였어요. 바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TV조선에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4일 결승전. 임영웅은 그 무대에서 진에 등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때 임영웅이 갑자기 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갑자기 뜬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증명된 순간이었던 거예요. 데뷔 후 4년 동안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작은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지방 행사, 작은 공연장, 유튜브 커버 영상.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승 무대에서 빛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4년을 무명 시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축적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팬분들 마음에 깊이 박힌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진으로 호명되는 순간 임영웅이 보인 모습이에요. 눈물과 큰절. 이게 왜 그렇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까요? 사람들은 실력만 보지 않거든요. 태도를 봐요. 이 사람은 무대가 커질수록 더 조심하는구나. 성공할수록 더 감사해야 하는구나. 겸손함을 잃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태도. 실력이 신뢰로 바뀌는 스위치가 바로 태도라는 거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태도가 교만하면 팬들이 떠나요. 반대로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진심이면 팬들이 응원해요. 이명웅은 실력도 있고 태도도 좋으니까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력한 신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저희 프로그램에 도착한 사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서 보내주신 김영숙님의 사연이에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주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라디오에서 트로트 틀어도 시끄럽다고 끄라고 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3년 전에 딸이 엄마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명웅 노래를 틀어줬어요. 이제 나 만나러 와요 라는 노래였는데 첫 소절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달까요? 화려하게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목소리랄까요?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빠졌어요. 남편이 놀랄 정도로요.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팬이 됐어요. 작년에 콘서트도 같이 갔는데 남편도 울더라고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공통 취미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이명웅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영숙님 정말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음악이 가족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숙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목소리, 이게 바로 이명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미스터 트롯 이후 이명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크게 다가간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OST 참여였어요. 2021년 10월 11일에 발표된 사랑은 늘 도망가.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OST는 단순히 차트에 오르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게 되고 그 장면의 감정과 함께 노래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팬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이명웅 노래는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 된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유행하는 노래는 잠깐 많이 듣다가 질리잖아요. 그런데 이명웅 노래는 오래 들어도 안 질려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귀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노래니까요. 세 번째 비결이 여기 있어요. 품이 있는 공감. 이명웅의 노래는 내가 지금 힘들다를 크게 외치지 않아도 티 안 나게 위로받을 수 있어요. 혼자 몰래 울어도 괜찮은 노래,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트로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트로트 하면 보통 신나는 뽕짝 리듬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흥겹게 어깨를 들썩이는 그런 이미지요. 물론 그런 노래도 트로트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트로트에는 발라드 성격의 노래도 많아요. 애절하고 그리움을 담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곡들이요. 이명웅이 특히 잘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명웅의 장점 중 하나가 발음과 호흡과 감정선이 아주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귀에 확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들리니까 노래에 담긴 감정도 더 잘 전달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감정이 과하지 않아요. 적당히 절제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평소에 안 듣던 분들도 이명웅 노래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022년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2년 5월 2일 이명웅의 정규 1집 앨범이 발매됩니다. 앨범 제목은 I am hero. 영어로 I am H 하루예요. 정규 1집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가수에게 정규 앨범은 단순히 노래가 많이 담긴 음반이 아니에요. 자기 세계관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시험지 같은 거예요. 싱글이나 OST는 하나의 단편 소설 같은 거라면 정규 앨범은 장편 소설이에요. 이 안에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음악을 추구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웅은 이 시험을 아주 잘 통과했어요. 앨범에는 다양한 장르의 곡이 담겨 있었어요.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댄스, 팝 느낌의 곡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 장르가 달라져도
이명웅만의 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비결이에요. 확장성. 커져도 중심이 안 흔들리는 사람. 새로운 걸 시도해도 본질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믿음이 가잖아요. 팬분들도 이때부터 느낌이 달라졌다고 해요. 응원에서 동행으로 바뀌었다고요. 응원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응원은 상대방이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아쉬워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동행은 잘해도 못해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여정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팬분들이 정규 1집 이후로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또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부산에서 보내주신 박민준님의 사연이에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아이돌 음악만 들었어요. 트로트는 아버지 세대 음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회사 동료가 하도 이명웅 얘기를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 빠져버렸어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게 라이브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 라이브 무대 보면 진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음이탈도 없고 감정 전달도 완벽하고 무대 매너도 너무 좋고요. 요즘 가수들 중에 이 정도로 라이브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립싱크 없이 노래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시대잖아요. 이명웅 덕분에 트로트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장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랑 같이 이명웅 노래 듣습니다. 민주님,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민주님처럼 트로트에 편견이 있다가 이명웅을 통해 바뀌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민주님이 말씀하신 라이브 실력.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시대에 라이브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가수가 많지 않거든요. 음원은 여러 번 녹음해서 좋은 부분만 편집할 수 있지만 라이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실수하면 그대로 드러나요. 이명웅은 라이브에서 더 빛나는 가수예요. 그래서 콘서트에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명웅의 소통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의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SN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팬카페도 있고 소통 창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소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명웅의 소통 방식을 보면 기술보다는 자세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팬을 과하게 들뜨게 하지 않아요. 어떤 아티스트들은 팬들의 감정을 과하게 자극하잖아요. 과도한 애교를 부리거나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거나 그러면 팬들이 과하게 들뜨게 되고 그게 나중에 실망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명웅은 그런 게 없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요. 그래서 팬들도 과하게 들뜨지 않고 건강하게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대는 충족시켜요. 무대, 라이브, 준비성.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소통은 적절히 하되 본업에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거죠. 세 번째, 감정 표현은 과하지 않은데 진심은 선명해요. 팬들에게 매번 사랑한다고 외치지 않아도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왜 강하냐면요. 팬덤이 커질수록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선이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그 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팬들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좋아할 수 있어요. 5번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선을 지키는 사람. 오래 좋아해도 안전한 아티스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그런데 이명웅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선을 지키니까.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 메시지를 확인해 볼게요. 오, 벌써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인천에서 보내주신 최수연 님이 저도 이명웅 팬인데 정말 공감돼요.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태도가 더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수연님, 맞아요. 노래로 입덕하고 인성에 락인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명웅이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대전에서 보내주신 정하늘님은 이명웅 노래 들으면서 운전하면 힐링돼요. 출퇴근길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하늘님, 음악이 일상을 바꿔주는 힘이 있죠. 출퇴근길이 즐거워지셨다니 저도 기뻐요. 자, 이제 6번째 비결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명웅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로 팬덤 이야기예요. 이명웅의 공식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웅시대예요. 영웅시대는 단순히 응원하는 팬 모임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선행 활동이에요. 영웅시대 전국 팬클럽이 다양한 단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지원, 도시락 나눔, 과일 나눔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인기 비결이 되느냐고요? 팬덤이 선행을 하면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홍보가 아니라 문화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좋아하는 가수가 아니라 좋아하면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좋아한다에서 끝나면 그냥 소비자와 상품의 관계예요. 하지만 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로 바뀌면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6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팬덤의 선한 영향력. 함께 커지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관계를 보면 아티스트가 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니까요. 자,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비결로 넘어갈게요.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명웅 콘서트가 열렸어요. 인터파크 티켓 공지 기준으로 콘서트는 2024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됐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총 66,704석을 갖춘 국내에 손꼽히는 초대형 스타디움이에요. 이런 규모의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는 건 아티스트로서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스타디움 콘서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아티스트의 모든 것이 증명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무대 장악력. 6만 명 앞에서 무대를 장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작은 공연장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둘째, 라이브 안정성. 큰 무대일수록 긴장되고 실수하기 쉬운데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완벽한 라이브를 해야 해요. 셋째, 서사. 왜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넷째, 팬덤의 조직력. 6만 장의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되려면 팬덤의 규모와 조직력이 받쳐줘야 해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증명되는 공간이 스타디움이에요. 그리고 이명웅은 이 모든 걸 증명했어요. 게다가 그 콘서트 실황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CGV에서 2024년 8월 28일에 개봉했다고 해요. 콘서트에 가지 못한 분들도 영화관에서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7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무대는 증명이 쌓여 확신이 되는 과정이다. 작은 무대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무대로 그 과정에서 쌓인 믿음이 스타디움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에서 보내주신 이지영님의 사연이에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43살 워킹맘이에요. 작년 5월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에 갔었어요. 솔직히 표 구하는 게 전쟁이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새벽부터 대기하고 손가락이 벌벌 떨리면서 클릭했는데 기적적으로 표가 잡혔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 처음 봤다고. 콘서트 당일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만 명이 한 사람을 보러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명웅이 첫 곡을 부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좋더라고요. 3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노래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명웅이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어요. 무대 위에서 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하는데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날을 떠올려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나요. 이명웅에게 감사하고 저를 팬으로 만들어준 딸에게도 감사해요. 지영님, 정말 감동적인 사연 감사합니다. 콘서트의 힘이 바로 이런 거죠. 그 순간의 감동이 일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지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웅이 무대에서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수가 무대를 즐기면 그게 관객에게도 전해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지면 보는 사람도 더 행복해지거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명웅이 단순히 잘하는 가수에서 믿음이 가는 가수가 된 7가지 비결이에요. 첫 번째, 안정감. 시작부터 과장 없는 톤으로 편안함을 줬어요. 잘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편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것. 두 번째, 태도. 2020년 우승은 갑자기 뜬 게 아니라 축적의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 보여준 겸손한 태도가 실력을 신뢰로 바꿔줬어요. 세 번째, 품위 있는 공감. 히트곡이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 됐어요. OST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티 안 나게 위로해주는 노래가 됐어요. 네 번째, 확장성. 정규 1집으로 세계관과 확장성을 증명했어요. 장르가 달라져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팬들은 응원에서 동행으로 바뀌었어요. 다섯 번째, 선을 지키는 사람. 소통은 기술보다 태도였어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은 전달해서 오래 좋아해도 안전한 아티스트가 됐어요. 여섯 번째, 팬덤의 선한 영향력. 영웅 시대가 사랑을 행동으로 바꿔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함께 커지는 서사가 만들어졌어요. 일곱 번째, 무대. 스타디움은 결과가 아니라 확신의 증명이었어요. 작은 무대에서 쌓은 믿음이 큰 무대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7가지가 합쳐져서 이명웅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서 믿고 듣는 가수가 됐어요.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 의견을 더 들어볼게요. 광주에서 보내주신 김도현 님이 저는 이명웅 팬이 된 지 5년 됐는데 갈수록 더 좋아져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좀 식는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도현님, 맞아요. 보통 처음에 열정이 높았다가 점점 식잖아요. 그런데 이명웅은 반대라는 분들이 많아요.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고요. 그게 바로 실력과 태도가 만들어내는 힘인 것 같아요. 대구에서 보내주신 박소연님은 저는 딸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더 팬이에요. 딸이 놀라요. 라고 해주셨네요. 소연님, 가족 간의 덕질을 공유하는 게 생각보다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까 대화 주제도 늘고 함께 콘서트도 가고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잖아요.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강민서님은 저는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명웅 노래는 트로트 같지 않아요. 장르를 넘어서는 음악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민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로트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춘천에서 보내주신 윤서준님은 군대에서 이명웅 노래 많이 들었어요. 힘들 때 위로가 됐어요. 전역하고 콘서트 꼭 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서준님, 군 생활 고생 많으셨어요. 음악이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있죠. 전역하시면 꼭 콘서트 가셔서 그동안의 수고에 보상받으세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이명웅이 어떻게 잘하는 가수에서 믿는 가수가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명웅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는 과정. 그건 한 번의 대단한 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번 약속을 지키고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에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명웅은 그걸 음악과 무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를 믿고 따르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신가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전주에서 보내주신 한예진님의 사연이에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가 많은데 퇴근하고 집에 가는 새벽길에 이명웅 노래를 들으면서 가요. 지치고 힘들 때 이 노래가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아요. 혼자 운전하면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울고 나면 개운해요.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이명웅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그런 간호사요. 이명웅에게서 그런 걸 배워요. 진심은 통한다는 것, 꾸준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것.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지님, 정말 감동적인 사연 감사합니다. 야간 근무 힘드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예지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명웅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게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분들. 그 노력이 언젠가 꼭 빛을 발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길 응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음악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 간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